늙은 배우가 필요하대서 찾아온 접수번호 1번입니다. 예. 지난 화요일이죠. 올해 백상예술대상에선 아주 특별한 무대가 마련이 됐습니다. 오디션 형식으로 마련했던 무대였는데 거기에 90세 배우 이순재 씨가 올라와서 멋지게 리어왕의 한 장면을 열연했습니다. 노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후배들은 연신 눈물을 흘렸고요. 기립박수를 쳤는데요. 오늘 화제 인터뷰 대한민국 최고령 현역 배우 이순재 선생님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아유,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마지막으로 뉴스쇼 출연을 하셨던 게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 아, 그런 거요? 은관문화원장 예, 예. 하셨을 때. 예. 근데 지금 한 그럼 6년 정도가 지났는데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아니요, 이 속으로 골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그동안에도 쭉 계속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예, 뭐 예, 드라마도 좀 찍고 그랬는데 예. 그동안에 이제 좀 더 몇 년째 하고 있는 장상회 이것도 네. 이제 공연했고 그다음에 안톤 체홉의 갈매기를 어, 제가 연출 출연을 했습니다. 연출하셨죠. 예, 예.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이어서 이제 이 리어 왕을 또 이 네, LG 아트센터에서 하게 돼 가지고 네, 그걸 하다 보니까 몇 달을 계속해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예. 나중에 리어 왕 할 때는 체중이 한 10kg 빠져버렸어요. 세상에. 그래 가지고서 뭐 공연 중에는 이제 더러 침도 맞고 하고 인제 침 맞아가면서 하셨어요? 그러게 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조금 이제 체력이 좀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셨군요. 그래 가지고 좀 쉬었다가 예.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이 개소리라는 드라마 이걸 또 촬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예. 한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다 보니까 아, 상당히 힘이 들었었어요.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순재 선생님을 아예 생각을 하면서 이게 마련해 놓은 드라마라 또 예, 안 하실 수가 없었다면서요. 그래서 무대가 저 항구니까 항구. 바닷가니까 음. 뭐는 80% 이상이 전부 거기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찍었는데 그 촬영 과정이 또 쉽지가 않고 또 개하고 소통한다는 게 이게 그렇죠. 이색적인 어떤 그 상황이지만은 그게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고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조금 체력적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세상에. 아니 몸무게가 10kg가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무대가 생기면 작품이 들어오면 그걸 마다하지 않고 또 하는 도대체 그 에너지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가 싶은데 아마 후배들도 그런 면 때문에 이순재 선생님을 그토록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백상예술대상 주최 측으로부터 후배들이 가장 존경하는 보고 싶은 배우, 만나고 싶은 선배 해서 특별 공연 제안을 받으신 거잖아요. 예, 예. 그때도 또 힘들어도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오케이 하신 건가요? 아, 그거는 이제 백상예술대상하고 저하고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음. 유일하게 그 백상예술대사에서 연극 부문 연기상하고 영화 부문 연기상을 탄 적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못 탔어요. 그러니까 그러셨어요. 그런 인연도 있고 그래서 아. 모처럼 또 60주년이니까 그래서 어. 축하도 해야 되겠고 아. 또 우리가 귀한 상들이기 때문에 더 발전돼서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상을 좀 만들어 줬으면 그런 마음에서 차별한 겁니다. 아우 내가 뭐 예. 수상자도 아니고 후배들 상 받는데 가서 뭐 재롱 떨듯이 뭘 그런 거 해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아니죠. 예. 기꺼이 그 무대에 서서 후배들 앞에서 연기 한 토막을 보여주신 건데요. 저는 뭐 제가 후배도 아닌데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그 무대 보면서 이제 오디션 하시듯이 여러 인터뷰를 해가면서 연기를 후배들 앞에서 보여주신 네. 건데 오늘 그 백상예술대상 특별무대에서 보여주셨던 리어 왕의 한 토막 네. 혹시 물론이죠. 조금만 왜냐하면 그 대목이 그 3시간 20분의 셰익스피어의 작품인데 예. 과연 무슨 의도로 이 작품을 썼는가 음. 하는 걸 사실 눈여겨봤어요. 그리고 또 검토해 봤더니 바로 그 대목 때문에 쓴 것 같아요. 지금부터 들려주실 이 대목이 리어 네. 왕의 말하자면 주제입니까? 예. 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어. 전문가들 학자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해석할 그렇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내가 얘기한 건 내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이게 이순재 선생님 판 해석 예. 그게 리어 왕. 네. 자, 어떤 대목인지를 한번 지금부터 직접 연기를 청해서 듣겠습니다.
어디선가 이 모진 비바람을 맞고 있을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아, 머리 눕힐 방앗간 없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창문처럼 구멍 뚫린 누더기를 거치고 어찌 이 험한 비바람을 감당하려 하느냐. 아,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했구나. 부자들아, 가난한 자의 고통을 몸소 겪어봐라. 그리하여 넘쳐나는 것들을 그들과 나누고 하늘의 정의를 실천해라. 이 대목입니다. 와. 이게 이제 뭐냐면 제왕으로 있었을 때는 특히 그 시대의 봉건 사회에서는 귀족들은 저 서민들의 생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르죠. 누가 어떻게 죽어도 전혀 관심이 없고, 예. 물론 이제 큰 별난이 생겼을 때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중국에서 셰익스피어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위아래를 다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입장에서 왕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처음 제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가난한 백성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회화를 느낀 거예요. 자기가 높은 자리 있고 좋은 자리 있을 때 좀 더 잘해주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한 거에 대한 회화를 참여하는 그 대목입니다. 결국은 이 얘기를 하고자 이 연극을 쓴 게 아닌가. 그렇게. 물론 현실적으로도 잘 맞는 대목이 있어요. 이제 자식들한테는 죽기 전에 하나도 물려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현실적인 교훈도 있지만 그런 조언도 있고. 아니 3시간 20분짜리 연극에 주인공인 리어 왕의 대사가 한 뭐 60% 정도 된다면서요. 그럼요. 예, 그렇게 되죠. 와. 아니 그다음에 솔직히 이제 대사들이 짧은 대사들이 전부 긴 대사입니다. 왜냐하면 독백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은유적이고 비유적이고 이런 것들 대사들의 수식이니까 그래서 그 대사들이 길고 또 어휘 자체도 내용이 있고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제대로 표현하려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제 90 다 되신 어르신께서 그 많은 대사를 다 암기하신다는 게 글쎄요. 그냥 제가 배우가 아닌 비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쉽지 않은 일 같은데.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조건 때문에 2달 전부터 대사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동선 들어갔을 때는 대본 놓고 다 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움직이면서 이제 전부 우리 다른 연기자들하고 다른 배역들과 같이 맞춰가면서 만들어낸 연극입니다. 2달을. 선생님만의 어떤 대본 암기 노하우 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 때도 이제 젊었을 때도 좀 빨리 외우는 측이 있고 좀 늦게 외우는 측이 있는데 예. 오히려 늦게 외우는 측이 확실하게 외우니까 오히려 정확할 때가 있어요. 빨리 외우는 측은 좀 날리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예. 우리가 조금 암기를 좀 빠른 측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암기 훈련은 나이 먹을수록 나름대로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암기력의 테스트입니다. 하다 보면 이제 나이 먹으니까 지금도 뭐 어떡하나 이름이 기억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맞아요. 조금 있다가 생각이 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지금 우리의 현상인데. 아유 저도 그래요. 예, 그래서 암기 훈련은 나름대로 어떤 통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하다가 한 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다시 해보면 어디가 막힌다. 그럼 또 생각해보면 그거였구나. 이러면서 이제 암기력을 보고 노는 이런 그 훈련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35년생 그 오랜 세월 동안 연기를 하셨으면 이제 뭐 대본 암기는 뭐 그냥 술술술 그게 아니고 지금도 끊임없이 연습하고 반복하고 암기력 유지하려고 훈련하시고 그런단 말씀이네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작업이 항상 새로운 곳의 창조 도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요즘 드라마를 하면 과거에 우리 김시현 선생의 대바리가 대히트를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랑이 뭐길래 대바리. 예. 그 당시 선거 때 말썽도 좀 있었지만 대바리 아빠셨잖아요. 네. 그러나 그 대바리는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인기가 있는 대목이었다고 해서 다시 재현할 수가 없고 재현해도 안 되는 거고. 그 캐릭터는 그걸로 끝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창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것이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욕구고 하나의 조건이고요. 또 거기서 어떤 성취에서 오는 쾌감.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몸무게가 10kg 빠져도 못 내려놓으시는 거죠. 그럼요. 예. 그리고 그 자체가 배우로서는 연기 자체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예.
그래도 가족들은 "아유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힘드신데." 이런 얘기 안 하나요? 안 되죠. 그게 밥벌이인데 지금. 그게 생명력인데 그걸 생명력입니다. 놓으라고는 못 하겠네요 진짜 네네. 가족들은. 그럼요. 예. 자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이야 뭐 다들 배우 되려고 배우 못 돼서 안달이지만 그렇지. 선생님 데뷔하시던 그 시절 1950 년대만 해도 아니 서울대학교 나온 수재가 배우를 한다는 게 납득이 잘 안 되던 시절 아닌가요? 가정의 90%가 반대하는 직종입니다. 그땐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이 직종은 역사적으로 역사가 없는 직종이에요. 음.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그때 딴따라 시절이 네, 우리는 딴따라 뭐 예, 그렇게 시절인데 좀 그렇게 볼 그건 뭐 때지만 전혀 격이 다른 거죠. 그렇군요. 아니 집안 어른들이 안 말리셨나 저는 그건 궁금해요. 선생님은 그 의지가 확실하셨지만 집안에서는 집안에서는 반대를 했죠. 예. 그래서 아니 나는 제일 처음에 이제 기획으로 참여를 했지 배우 할 생각은 안 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기획 연출 이쪽이셨어요? 예. 아니 지금 선생님이 옛날 얘기를 이게 지금 얼마나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눈이 반짝반짝반짝 다 기억이 나시는 거 대목대목이 예. 세상에 살아있는 우리 연극의 전설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다시 태어나도 배우십니까? 요즘 이 좋은 시절에 왜 안 합니까? 맞네요. 그 아니 어려운 시절에도 했는데. 내가 지금 한 20년만 좀 늦게 시작해서 또 빌딩 하나 막 가졌을 텐데 평생을 했는데 2층짜리 빌딩 하나 없어요. 아니 다시 태어나도 당연히 배우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이야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어르신 역할 하십니다만 다시 태어나서 인제 20대 시절의 배우가 된다면 막 로맨스 영화 이런 것도 찍으실 뭐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네네. 상대 역으로 꼭 한번 호흡 맞춰 보고 싶은 여주인공이 있다면? 요새는 뭐 격차가 너무 나가서 내가 이름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다들 잘해요. 다들 잘하죠. 다들 잘해요. 진짜. 왜냐면 나는 우리 후배들 보면서 또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종족이 개량이 됐다. 종족이 예. 개량됐다. 우린 재래종이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개량종들이. 예. 어떤 왜냐? 거 보면 예. 체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긴 해요. 보십시오. 종족의 변화가 왔다. 이렇게 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지금 다 너무 잘해 하셨지만 그중에서도 야 이 배우 뭐 남자든 여자든 이 배우 참 연기 잘하네. 특별히 더 꼽는다면? 아니요. 지난번에 뭐 그 몇 배우들하고 뭐 같이 하고 싶은 배우들 얘기를 하길래 네. 내가 그 최민식 씨하고 우리 이병헌 씨 둘 거던데 사실은 다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거기 뭐 이제 김고은 씨도 있었고 황정민도 있었고 예. 또 정우성 씨도 있었고 정우성. 그래서 한마디씩 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시간이 없다고 둘로 압축을 했는데 이번에 보면 그 내가 파묘라는 영화를 봤어요. 파묘. 근데 뭐 최민식 씨의 열연은 더 말할 거고 예. 그 김고은 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연습을 하고 잘하죠. 제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한다. 예. 그 연기 다 잘하는 것 같아도 그게 보이세요? 보이죠. 저 친구는 지금 혼을 갈아 넣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같이 하다 보면은 네. 좀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하는 배우면 나는 그럽니다. 여봐, 이거 봐, 자네 평생 하는 거야. 이겁니다. 이 얘기가 내가 이제 그네들에게 준 하나의 그 경험이.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봐 자네 이건 평생 하는 거. 왜냐하면 평생 할 수 있는 바탕과 자세가 돼 있다는 얘기다. 자네는 그렇지. 이거 반짝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 평생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그러니 갈고 닦아라. 네, 그러니까 이제 집합하는 시간서부터 연습 과정부터 네. 또는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는 과정부터 지장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보다 보면 이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찍다 보면 슛 들어가기 직전에 스탠바이를 얼마나 잘하나 보면 내가 그 구체적으로 봤던 친구가 베토벤 바이러스 때 김명민 군이에요. 김명민 씨, 그 베토벤 바이러스 주연하셨던. 그렇죠. 예. 어떤가 봤더니 딱 시간에 나와요. 딱 지키고 스탠바이 딱. 대사 정확하게 하고 시기를 제대로 공부를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근데 다른 친구 하나가 만날 늦어. 가서 불러와야 그게 뭐냐면 스타 의식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엔 아직 그때 그 당시 그렇게 평가를 받는 스타 이전 단계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야단을 친 적이 있어요. 본인한테 야단은 안 하고 연출부한테 그 뭐하냐 어른들 더군다나 오케스트라 member가 아웃사이더들이 다 와 있는데 내부 배우가 스탠바이가 늦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 부분은 이제 내가 충고를 있고. 그러니까 스타와 액터, 스타와 배우는 다르다고 보시는 거군요. 아니 똑같을 수 있는데 의식의 문제입니다. 의식의 문제. 나는 인기 있는 스타다. 갈채받고 인기 있는 스타고 돈 많이 버는 스타다. 또 그걸로 만족하면 뭐 되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예술가로서의 배우, 예술가로서의 액터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다. 예술적 완성도 높은 거예요. 이걸 나는 이제 액팅 스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우들은 대부분이 다 동순동에서 밑바닥부터 연구에서부터 탈구 닦은 배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탄탄한 바닥 위에서 모든 역할이 가능해지는 배우들. 이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최민식 씨 같은 배우들, 송강호 같은 배우들, 이병헌 같은 배우들 이런 실력 있는 배우들. 그러니까 연기력이 단단하니까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배우들은 본인들의 건강만 유지하고 정신만 유지하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죽을 때까지 하는 평생 가는 배우. 그럽니다. 이순재 선생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도전을 주저앉고 하셨다라고 느끼는 게 리어왕부터 아까 그 근엄한 리어왕부터 야동 순재까지 하셨잖아요. 야동 보는 할아버지 야동 순재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시트콤에서. 그거 보면 진짜 천의 얼굴 아닙니까? 그거는 좀 두렵진 않으셨어요? 막 뭐 야동 찾아보는 할아버지 이런 역할은 생전 안 해보셨던 그 이미지 아니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대목이 나왔을 때 나 안 한다고 그랬거든. 안 한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왜 그 재밌는다면데 여보 아무리 시츄에이션 코미디지만 이런 거 고정해야 되면 내 동창들이 보고 욕한다. 저는 뭐 별짓 다 하고 그래. 그래서 기피를 했는데 작가 윤수자가 그거 꼭 필요. 재밌다. 본인은 대단히 난처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땐 그 이상 재미있는 장면이 없다. 그 사실 그렇잖아요. 설득을 했군요, PD가. 그럼요. 그런 행사도 못하는 게 앉아서 그건 보고 앉았고 그거 마누라한테 들켰을 때 얼마나 남사스럽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뭐 이왕 시츄에이션 코미디니까 할 수 있죠. 또 그게 사실이 바탕이 된 하나 설정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했더니 나중에 아무 소리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생활 문화가 이만큼 변했구나. 옛날 같으면 사방에서 전화 오죠. 사방에서 이게 뭐냐고 막. 너 뭐냐 인마 이럴 텐데. 그 걱정했는데 전혀 그런 전혀 반대 방향으로 반응이 나타났잖아요. 막 열광하고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그때 되게 어린 팬들도 많이 생기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은 모든 사람들 본능적 관심의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연기하실 생각이? 글쎄 그건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닌 거고 내가 무슨 작품을 제작하고 출연한다면 뭐 어느 한계가 있겠지만 역시 우리 아직도 시켜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시켜줄지는 모르겠는데 기회만 되면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기회만 되면 마지막 힘이 닿는 그 순간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혼을 갈아 넣는 장인 정신이란 게 뭔가 오늘 선생님 보면서 그 생각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힘이 닿는 그 순간까지 연기하는 대배우로 우리 사회의 귀감으로 남아주시기를 기원하고 응원하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불러주셔가지고. 선생님 건강하세요. 예. 이순재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